자, 제4과목 가스 계책이 되겠습니다. 61번 가스 누출 검지기 중에서 가스와 공기의 열 전도도가 다른 것을 측정하는 원리로 하는 검지기는, 그래서 검지기의 측정 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식은 반도체 센서의 전기 전도도의 변화에 의해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 전도도 원리가 되겠고요. 접촉 연소식 라면은 가연성 가스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발생하는 이 반응열, 그죠? 이 반응열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검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스테드 방식은 공기의 가스와 공기의 열 전도도. 자,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꽃 이온화식.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수소 불꽃에 의해서 수소 불꽃에 의한 연소에 의해서 농도를 측정합니다. 농도 측정. 측정 원리가, 그래서 이제 열 전도도 이렇게 나오면 얘는 서머스테드식이 되겠고요. 전기 전도도 반도체식. 반응열을 전기 신호로 하는 거 접촉 연소식. 불꽃 이온화식 수소 불꽃 농도 측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렌즈 또는 반사경을 이용해서 방사열을 수열판으로 모아 고온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온도계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측정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 온도계이라면은 두 종류의 금속선, 그죠? 양단에 접합을 시켜서 뭐 회로를 만들고 여기에 온도를 변화시키면 열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 기전력을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 온도계는 말 그대로 저항. 이걸 뭐냐면 금속의 저항값. 그죠? 금속의 저항값의 변화를 온도로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열팽창. 열팽창 온도계는 액체가 열에 의해 열팽창을 하는 변화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열팽창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방식은 4번의 복사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63번 계량기 형식 승인 번호의 표시 방법에서 계량기의 종류별 기호 중 가스미터의 표시 기호는, 자, G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거는 전력 양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은 오일미터. 그 다음에 L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는 LPG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 자, 요게 가스미터의 표시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가스 계량기의 1주기 최적의 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주기당 최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3번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66번 오리피스로 유량을 측정하는 경우 압력차가 2배로 변했다며 유량은 몇 배로 변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 Q는 루트 P. 그래서 유량은 압력차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량 Q가 압력차 2배로 하게 되면 뭐 루트 2배가 되겠습니다. 67번 기체 크레마토그래피 측정 원리로서 가장 옳은 설명은, 자, 이것은 읽어보시면 1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료가, 그죠? 여기서 보시면 시료가 용제를 유동시키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동상에 의해서, 그죠? 이동상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칼럼의 고정상과
그죠? 고정상가의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흡수력 차이에서 성분의 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성분이 분리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압력계와 진공계 두 가지 기능을 갖춘 압력 게이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것은 4번의 컴파운드 게이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컴파운드 게이지는 진공과 양압을 두 가지 기능, 그죠? 이 두 가지를 동일 기계에서 동일 계기에서, 그죠? 계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 측정하는 압력계를 우리가 컴파운드 게이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자, 69번에 전기 세탁기, 자동 판매기, 승강기, 교통 신호기 등에 기본적으로 응용되는 제어는, 그래서 지금 전기 세탁기라면 동작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원을 켜게 되면 세탁,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헹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탈수.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제어, 시퀀스 제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신호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시퀀스 제어다. 자, 70번. 다음 중 기기 분석법이 아닌 것은, 자, 기기 분석법의 종류로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크레마토그래피, 크레마토그래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라로그래피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색법입니다. 비색법. 요거는 이제 기기 분석법이고요. 이번에 나오는 이게 요도 적정법입니다. 자, 이 요도 적정법은 화학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 분석법이 아닌 것은 2번이다. 자, 루트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루트미터는 여기서는 일단 1번 설치 면적이 작다. 요 내용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자, 72번에 가스 누출 시 사용하는 시험지의 변색 상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먼저 황화수소는 현재 전분지로 나오지만 이거는 연당지가 되겠습니다. 연당지가 되겠고, 색상은 우리가 회흑색,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염화팔라듐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흑색이 되겠습니다. 색상이 지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는 초산벤젠지 되겠고요. 색상은 청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게 되어 있는 것은 이 4번에 아세틸레이죠. 염화체 일동착염지 적색 또는 뭐 적갈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색 4번이 맞습니다. 자, 73번에 목표치에 따른 자동제어의 종류 중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행할 경우 목표값에서 따라서 변동하도록 한 제어는, 자, 시간적 변화에 의한 제어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정치 제어와 추치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제어는 시간적 변화, 목표값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죠. 변화하지 않는 것, 시간적 변화에 어떤 변화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추치 제어는 시간적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변화를 하는 것이 추치 제어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시간적 변화가 나오죠. 그래서 정치 제어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일단 프로세스 제어는 정치 제어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세 개가 이제 추치 제어인데요. 프로그램 제어 이렇게 나오면 미리 정해진,
그죠?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행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목표값에 따라서 변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제어 자체가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미리 결정이 된 일정한 제어를 우리가 프로그램 제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 이러면 프로그램 제어고요. 캐스케이드 제어는 1차 제어 장치가 제어 명령을 하다라고 2차 제어 장치가 제어 명령을 바탕으로 1차 명령을 바탕으로 해서 조절하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나오면 캐스케이드 제어가 되겠고요. 추정 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임의로 변화하는 겁니다. 임의로 변화하는 거. 그죠? 얘는 정해진 대로 변화를 했죠. 이건 프로그램이고요. 임의대로 변화하는 것은 추정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여 분석한 후 가스 누출 유무를 알려주는 가스 검출기는, 자, 그래서 가스 검출기, 여기서는 이제 수소, 불꽃, 연화 검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ID.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탄소, 그죠? 수소, 결합을 가진, 탄소와 수소의 결합을 가진 유기화합물, 그죠? 유기화합물을 잘 감응하는 방식이 FI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자체가 주성분이 우리가 뭡니까? 메탄이죠? 네, 메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탄소, 수소 결합, 유기화합물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에 다음 중 유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유랑계는 유체 에너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터빈 유랑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터빈 유랑계는 유체가 흐르게 되면 유체의 속도에 의해서 비례해서 유체의 속도에 비례해서 회전 속도가 터빈의 회전 속도가 발생을 합니다.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 속도를 측정해서 유랑을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유체의 에너지, 유체의 속도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터빈 유랑계를 얘기하고 있다. 자, 76번에 오르자트 가스 분석계에서 알칼리성 피로카로를 흡수액으로 하는 가스는, 자, 오르자트 분석법. 그러니까 분석 순서는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O2, 산소, 일산화탄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CO2. 자, CO2 같은 경우는 뭐냐? 30%. KOH 용액이 되겠다. 그 다음에 산소가 되겠죠? 산소. 자, 이 산소가 뭐다? 알칼리성 피로카롤 용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성 염화 제1 구리 용액, 염화 제1 구리 용액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자, 77번. 고압으로 밀폐된 탱크에 가장 적합한 액면계는, 자, 고압에 밀폐된 탱크에 적합한 방식을 우리가 차압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햄프슨식, 차압식을 설명하고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출력이 일정한 값에 도달한 이후에 지역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서는 정상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텝 응답 이렇게 나오면 출력의 시간적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얘는 출력의 시간적 변화. 그 다음에 과도 응답 이렇게 되어 있죠. 과도 응답.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평행 상태가 유지될 때의 응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준값의 평행 상태가 무너지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평행 상태가 유지되는 그것을 우리가 과도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정상응답의 주파수 함수로 표시하는 응답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죠? 이것을 우리가 정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79번 고음령 액면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설명 읽어보시면 틀린 것이 4번 액 위의 변화 속도가 느리고 액면의 상하한계 적용이 어려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액면계의 상하한계를 간단히 할 수 있든지 또는 상하한계 적용이 쉬워야 한다. 쉬운 방식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워야 한다.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80번 감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읽어보시면 틀린 것은 3번 감도가 좋으면 측정 시간은 짧아지고 측정 범위는 좁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도라는 것은 측정량의 변화에 민감한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면은 측정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죠? 감도가 좋으면 측정 시간은 이거는 길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측정 범위는 좁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짧아지는 것이 아니고 길어진다. 그래서 3번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9년 4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